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2,000명대 어제 기록했고요. 오늘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짧고 굵은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정부의 설명 때문인지 2,000명대의 숫자라는 게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확산시키는 요소와 이제 통제하는 요소가 힘겨루기를 했을 때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제 유행이 확산되거나 이제 통제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유행을 확산시키는 요소는 이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인 거고요. 예.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방역 당국의 노력과 백신 접종,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의 노력은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방 접종은 지금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예. 지금 이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동량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그 이동량을 주로 이제 휴대폰 이동량 분석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제 보다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건 구글 이동 추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매점, 식당, 카페 같은 소매점, 그리고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이런 공원분의 그 이동량 증가가 과거 1, 2, 3차 유행에 보면 확진자 수 증가랑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예. 이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량이 감소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는 됐지만 예. 그에 걸맞는 지금 이동량 감소가 지금 되고 있지를 않는 상황이라서 예. 이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충분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은 4단계까지 높였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요. 그렇다면 네. 이게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마 4단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영국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지만 굉장히 예. 급격한 환자 아.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당히 이제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런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하루 확진자 숫자가 5,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그렇다면은 이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확진자 숫자 정점은 어느 때가 될 걸로 좀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하루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검사나 격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또 백신 접종이 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영국이나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가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잘 방역을 고삐를 잘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예. 이제 이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동량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데이터 같은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요. 지금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주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망 현실은 2,000명이 넘었고요. 전망은 그 이상 배로 2배 정도도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인데 하루 수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가능합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의료 시스템의 부하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뭐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지금 중환자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예. 전국에 이제 사용 가능한 어찌 보면 에크모라는 심폐소생 장치가 지금 100개 남짓인데 예. 이미 50개 이상을 코로나19 환자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벼운 경증 환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확진자 수 규모가 커지게 되다 보면 예. 중증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에크모나 뭐 인공호흡기나 이런 사용이 필요한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그런 우려들이 생기고 있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당장은 유행의 통제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확진자 수 규모를 줄이는 걸 통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한쪽에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아예 방역 체계를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그거는 어려우니 치명률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냥 강화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예.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 치명률을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도 좀 백신 접종 전력을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1차 접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 전략을 짜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의료 시스템에 부하를 주고 있는 중증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중증 질환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 중심의 접종 완료를 늘리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그런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중증 환자를 줄이는 방향을 또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백신 정책은 가능한 많은 분들이 1차 접종까지 좀 하자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비율을 끌어올리고 거기서 더하면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고위험군의 경우 적용하자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백신 정책도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런 지적으로 좀 들립니다. 자,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과거 이제 델타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가 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해서 감염시킬 수 있는 3명 중에 2명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한 명밖에 감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행이 통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66%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3명 중에 2명 정도만 방어력을 가지게 만들면 집단 면역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델타 변이의 재생산 지수는 5가 훨씬 넘어갑니다.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예. 최소한 5명 중에 4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통해 갖고 완벽한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델타 변이 자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 국민 100% 접종을 다 해도 그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만 가지고는 집단 면역을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집단 면역을 이루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최대한 사망자 수나 중증 환자를 줄이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상황이 답답한 상황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 국민들 각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들 많은 곳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같은 그런 방역 수칙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병이 있어서 또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서 또 병을 키우는 그런 상황들도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또 필요한 진료가 있으면 또 진료는 진료대로 좀 제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